체외 수정 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체외 수정 시술을 통한 난임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개념과 목적. 시험관 나기 시술이라고도 불리는 체외 수정 시술은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들고 수정란을 배양하여 배아를 형성한 다음 이것을 여성의 자궁 속에 주입하여 착상시킴으로써 임신이 되게 하는 시술입니다. 시험관 나기 시술은 양쪽 나팔관이 모두 절제되거나 폐쇄된 경우, 심한 골반 내 유착이나 자궁 내막증 등이 있어 정상적인 수정과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선택될 수 있으며 배란 시기에 맞추어 자궁 내부에 정자를 주입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수차례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거나 원인 불명의 난임인 경우에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시술 과정. 시험관 나기 시술은 다음의 여러 단계를 거쳐 시행되는데 수정에 사용할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배란 유도제를 투여,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키는 과배란 유도, 여러 개의 난자가 성숙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벼운 마취하에 난자를 확보하는 난자 채취, 남편의 정액을 받아 건강한 정자를 선별하는 정액 채취 및 정자 준비, 체외에서 인공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체외 수정, 그리고 수일간 수정란을 배양한 다음 건강한 배아를 선택하여 가느다란 관을 통해 자궁 내부에 배아를 넣어주는 배아 이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배란 유도. 정상 여성의 난소는 한 번의 생리 주기마다 좌우 교대로 한 개씩의 난자가 성숙되어 배란됩니다. 그러나 시험관 나기 시술에서는 임신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배란 유도제를 투여 한 번에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킨 다음 채취하는 과배란 유도를 하게 됩니다. 배란 유도제가 투여되는 동안에는 혈중 호르몬 검사와 질식 초음파를 통해 난포의 성숙 과정을 관찰해야 하는데 과배란 유도에 대한 난소의 반응은 성숙되는 난자의 개수에 따라 과도 반응군과 정상 반응군, 그리고 저반응군으로 구분됩니다. 6개에서 14개의 난자가 성숙되는 정상 반응군은 임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서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15개 이상의 난자가 성숙되는 과도 반응군의 경우 난자는 많이 채취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된 난소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개에서 5개 이하의 난자가 성숙되는 저반응군의 경우에는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임신 성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배란 유도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므로 의료진은 여성의 상태와 난소의 반응 정도, 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란 유도제의 종류와 투여 방법, 용량 등을 결정합니다. 난자 채취. 과배란 유도를 통해 난자가 충분히 성숙된 것으로 확인되면 질식 초음파를 통해 난자를 채취합니다. 난자 채취 시술은 수면 마취 또는 경우에 따라선 국소 마취 아래에서 시행되며 수면 마취의 경우에는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질식 초음파로 난소를 관찰하면서 난자를 흡인하여 채취하는데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채취 난자 개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 20분에서 40분 정도이며 시술 후에는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귀가합니다. 정액 채취 및 정자 준비. 남편분은 건강한 정자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채취 전 2-3일간 금욕하시고
과음이나 사우나는 피하십시오. 의료진은 채취된 정액을 검사한 다음 특수한 처리를 통해 건강한 정자를 선별합니다. 한편 무정자증의 경우처럼 인공수정에 사용할 정자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고환이나 부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하거나 정자은행에서 공여받은 정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체외 수정. 정자와 난자가 준비되면 의료진은 가장 건강한 정자를 골라 인공적으로 난자와 수정시킵니다. 한편 과거에는 정자가 거의 없거나 무정자증인 경우, 정자의 기억률이 너무 높은 경우, 그리고 정자의 운동성이 나빠 난자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체외 수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수정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희소정자증이나 무정자증의 경우 또는 미성숙하거나 운동성이 나쁜 정자의 경우에도 채취 정액 또는 남성의 고환이나 부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하는 방법을 통하여 얻은 정자를 직접 난자의 세포질 속으로 주입해주는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을 사용함으로써 임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은 남성 요인에 의한 불임 외에도 체외 수정 시술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아 이식.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 배아를 형성하는데 의료진은 2일에서 5일까지 배아를 배양한 다음 가장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배아들을 선택하여 가느다란 관을 통해 자궁 속으로 이식합니다. 한편 자궁 내막에 배아가 착상하기 위해서는 배아를 싸고 있는 투명대를 뚫고 나오는 부화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배아를 싸고 있는 투명대가 비정상적으로 두텁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배아의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실패했던 경우에는 미세 조작술로 투명대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어 부화가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보조 부화술을 시행한 다음 배아 이식을 하는 방법이 시도되기도 합니다. 이식 후 관리와 임신 확인. 배아 이식 후에는 배아가 착상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호르몬 질정을 투여할 수 있으며 이식 후 10일에서 2주가 지난 다음에는 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시험과 나기 시술은 장시간에 걸쳐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 과정, 주사 부위 합병증. 과배란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는 근육 및 피하 주사를 통해 장기간 반복해서 투여되기 때문에 주사 부위에 통증과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 일부 환자에서는 배란 유도제에 의해 난소가 지나치게 자극되어 OHSS라고 불리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과자극된 난소로 인해 복통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심할 경우에는 복수나 흉수가 차고 호흡곤란이나 혈액응고장애, 간부전 등을 일으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난자 채취 과정, 감염, 출혈, 주위 조직 손상. 드물지만 난자 채취 과정에서 감염이나 출혈, 주위 조직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생제 치료나 지혈을 위한 시술 또는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난자 채취 실패.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서는 생리 시작 14일을 전후하여 뇌하 수체의 황체자극 호르몬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증가된 황체자극 호르몬은 난포를 터뜨려 난자를 배란시킵니다. 그런데 과배란을 유도 중인 일부 환자에서는 난자가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숙되지 못한 난자가 배란되어 버리는
조기 황체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면서 초음파로 난포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데 이번 주기에서 성숙한 난자를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배란 유도제 투여를 중단하고 난자 채취를 취소한 다음 이후의 생리주기에서 과배란 유도를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체외 수정 과정. 특수한 처리를 통해 가능한 건강한 정자를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세 조작술을 통해 수정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거나 한 개의 정자를 난자의 세포질 속으로 직접 넣어주는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아 이식 과정. 배아 이식 시 삽입하는 도관으로 인해 통증이나 불편함,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실패, 유산. 배아 이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자궁 내막에 배아가 착상되지 못하여 임신에 실패하거나 임신에 성공한 이후에도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률적으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할수록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배아가 착상됨으로 인해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조기 진통이나 미수가 분만 등 산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들은 임신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다태아 임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숫자의 배아를 이식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드물지만 이식된 배아가 난관 등 비정상적 위치에 착상될 경우에는 자궁 외 임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험관 아기 임신 또한 다른 정상적인 임신과 마찬가지로 유산 등 산과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체외 수정 시술로 인해 기형아 발생 위험이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기들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태어난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선천성 기형이나 이상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아 동결 보존 관련 사항. 체외 수정 시에는 과배란을 통해 채취된 난자들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드는데 한 번의 시술 주기에 이식하는 배아의 수는 2~3개에서 5~6개 정도이므로 이식하지 않고 남은 배아는 폐기하거나 동결하여 보존합니다. 배아를 동결시켜 보존하면 이번 주기의 시술에서 임신에 실패하더라도 과배란 유도 등 전 단계의 과정을 생략하고 보존된 배아를 해동시켜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당 임신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시험관 아기 시술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결 보존된 배아의 생존율은 3분의2 정도이며 3분의1 정도의 배아는 동결과 보존 또는 해동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망실될 수 있습니다. 동결 배아의 보존 기간은 5년이며 보존 기간 5년을 경과한 동결 배아는 폐기합니다. 한편 부부가 시술 후 남는 배아에 대한 동결 보존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배아의 수거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아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의료기관에 일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체외 수정 시술,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를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임신의 성공 가능성은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체외 수정 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